돌 냄새나는 몸 썩어가는 피부 진물 흐르는 틈새. 이것이 노년의 일상이라면 90세까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놓치고 있는 5곳의 구석진 부위에 세균과 곰팡이, 악취와 염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틈에서 죽음을 부르는 병이 시작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하는 5개 신체 부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노년에 반드시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생식기 부위입니다. 민망하고 말하기 껄끄러울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생식기 부위는 몸에서 가장 습하고 민감한 곳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 탄력, 저하, 면역력 감소, 위생관리 소홀히 겹치며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노화로 인해 소변이 완전히 닦이지 않거나 팬티에 스며들며 생식기 주변이 항상 축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취 피부 짓무름, 가려움, 징윤 감염, 여러 감염 심한 경우 성기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속옷에 남아있는 분비물과 땀이 엉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되며 그 결과 생식기 부위에서 시작된 염증이 요도방광, 심지어 신장까지 올라가면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노인들이 이 부위를 손대면 안 되는 곳, 민망한 곳이라 여기며 평생 손으로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로 휘헹구는 정도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식기 주름과 피부 접힘 사이에는 수많은 균들이 숨어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질 주변부에 곰팡이균과 박테리아가 번식해 심각한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역시 포피 아래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악취와 함께 포피염, 기두염, 심한 경우 괴사성 감염까지 유발하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비누도 아무 비누나 써서는 안 됩니다.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는 점막을 자극해 심각한 건조증, 따가운 피부 벗겨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세균의 침투를 더 쉽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산성 무양 자극이 없는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여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야 하며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남성은 포피 안쪽까지, 여성은 오음부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불청결이 거대한 질병으로 돌변하는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에 사는 80일 새 박모 할머니는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음식이며 운동까지 부지런히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생식기 부위가 간질간질하더니 심한 악취와 함께 분비물이 늘어나고 앉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생긴 흔한 증상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심한 곰팡이성 질염과 오운부염, 그리고 세균성 감염까지 겹친 복합감염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방치했으면 방광까지 감염돼 입원하셨어야 해요. 가족들 앞에서는 부끄러워 아무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병을 키운 박 할머니는 치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식기라고 손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병을 만든 거였어. 그리고 하루만 씻어도 냄새가 달라지는 걸 느껴.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매일 샤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의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오음부를 부드럽게 씻고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생전 처음 속옷도 면소재로 바꾸고 하루 2번씩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감을 되찾은 할머니는 지금은 앉는 것도 걷는 것도 새털처럼 가벼워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식기 부위를 깨끗이 씻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전원과 건강 삶의 질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네, 아무도 말해 주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매일 구석구석 씻는 습관, 그중 생식기 부위는 당신의 무병장수를 결정짓는 숨겨진 키포인트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다루되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은 순간이지만 병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이건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두 번째 부위는 배꼽입니다. 자꾸 보이지 않는 구멍이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세균의 지뢰밭 몸속에 썩은 냄새 공장이라 불릴 만큼 위협적인 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샤워할 때 배꼽은 손이 가는 대충 문지르거나 아예 씻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작고 평범한 주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땀, 기름, 각질, 세균 먼지가 수북이 쌓여 검은 찌꺼기로 굳어져가며 악취를 내뿜는 고약한 소골이 됩니다. 배꼽 속은 피부 표면보다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 생긴 피부 감염 곰팡이 염증, 심지어 농양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렵고 따갑고 진물까지 생기며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중증 감염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배꼽만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면서 그리고 병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을 건드리면 안 되는 곳, 씻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어릴 때 배꼽하면 배 아프다는 말을 듣고 평생 배꼽을 손대지 않은 채 살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습관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질병이라는 공포로 되돌아오는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배꼽은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일주일을 방치하면 썩은 피냄새와 같은 악취가 올라오며 결국 염증과 세균 감염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배꼽을 씻을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면봉이나 화장솜에 클렌징 오일이나 비누 거품을 묻혀 살살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파거나 손톱으로 긁는 행위는 피부 손상을 일으켜 오히려 더 큰 감염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샤워 후에는 배꼽 속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며 심한 경우 배꼽이 붓고 터지며 농이 흐르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5세 조명자 할머니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았고 주변에서도 손끝이 야무진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자꾸 간질간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부 건조 중이라 생각하고 로션을 발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 부위에서 노란 진물과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배꼽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해서 피부가 개사하고 있어요. 저 할머니는 평생 샤워를 빠짐없이 했지만 배꼽은 무언가 찝찝하고 무서워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배꼽 안에 쌓인 오염물질과 각질이 덩어리가 되어 염증과 징윤 감염의 원상이 되었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연고를 한 달 넘게 사용해야 했으며 한동안 옷을 배 위까지 못 올릴 정도로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안아주러 올 때마다 배를 움켜쥐고 피해야 했고 배꼽 하나로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을 남기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구멍 하나 배꼽을 씻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건강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1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곳, 바로 배꼽입니다.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는 것, 그 중에서도 배꼽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삶의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코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은 깨끗하게 세안하면서도 코속은 알아서 청소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넘깁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구멍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균의 왕국 먼지와 점액의 쓰레기, 그리고 덤이 숨겨진 병의 창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고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코 속의 청결 여부가 기관지염, 축농증, 폐렴까지 이어지는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코는 단순히 냄새를 맡는 기관이 아닙니다. 외부에 오염된 공기와 세균, 미세먼지 곰팡이, 포자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이 더러워지면 오히려 세균을 저장하고 증식시키는 병의 온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자는 코털이 얇아지고 점액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물질이 더 쉽게 달라붙고 한번 달라붙은 찌꺼기가 딱딱한 코딱지 곰팡이 세균 찌꺼기로 굳어지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코 속을 제대로 청결히 하지 않으면 콧구멍 안쪽이 헐고 비염과 축농증이 만성화되며 세균이 4가지 침투해 내수막염, 중이염, 시신경염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마른 코딱지를 억지로 손으로 후비면 코 안에 미세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입해 코가 벌겋게 붓고 겁는 염증성 지루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명 코안이 썩는 증상이라 불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한 코 속이 더러우면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두통 집중력자와 기억력자와 심지어 인지기능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노인의 치매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며 단순한 코속 관리 부족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속 청결은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적신 면봉이나 전용 세척기를 이용해 부드럽게 점액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손가락으로 후비거나 거칠게 문지르지 말고 가습기나 식염수 스프레이를 함께 사용해 촉촉한 점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건조한 환경에서는 호속점막이 갈라져 출혈이 생기고 이것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내 습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84. 새 양정한 어르신은 평소 코를 잘 푸는 것으로 스스로를 깔끔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코를 풀기만 했을 뿐 코속을 씻는 습관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코가 막히고 머리가 띵하고 밤에 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감기라 생각하고 며칠을 버텼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을 찾았고 CT 촬영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양쪽 비강이 모두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코 안에는 썩은 점액 덩어리와 고름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에 따르면 코 안의 염증이 이미 축농증을 넘어 내 근처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 급히 항생제와 비강 세척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 어르신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코 푸는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코 속을 매일 씻어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코가 썩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네. 그 치료 후 양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비강 세척을 하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며 코를 손으로 만지지 않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 속은 작지만 그 영향은 전신에 퍼집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 속에서 질병이 시작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코 속을 씻는 습관을 반드시 틀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숨을 지키고 기억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관리가 당신의 큰 건강을 바꿔놓습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주위입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말하기 민망하다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항문은 단순히 대변이 나오는 구멍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 이곳은 세균의 무방비 통로 감염에 온상 악취와 염증의 핵심 출발지로 변합니다. 한 항문 주위는 피부가 얇고 주름이 많아 해변이 조금만 묻어도 잘 닦이지 않으며 자칫하면 잔여 찌꺼기와 땀 분비물이 피부에 달라붙어 세균 곰팡이 징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의 경우 대변 후 지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속옷을 입고 있으면 항문 주위가 쉽게 짓무르고 가려움증, 따가움 진물 냄새, 출혈까지 이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항문 주위에 생긴 이 작은 염증이 곧 치루 항문 농양 피부개사 직장암 초기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금 간지럽다고 생각하고 넘긴 노인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살점이 개사해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은 온도와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씻지 않아도 악취가 퍼지고 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공포의 부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노인들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속옷이 젖은 채로 오래 있으면 그 안에서 세균 번식과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욕창과 피부 개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항문 주변을 깨끗이 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결국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통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현실 가족도 피하는 냄새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는 부드럽게 그러나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거나 때타월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미온수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닦고 주름 사이사이까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정성껏 씻은 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엔 항문 주위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도 효과적이며 면 소재 속옷으로 자주 갈아입는 것이 위생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186세 김용기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입원 한 번 안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항문 주위가 따끔거리고 뭔가 껄끄럽고 축축한 느낌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진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항문 주변이 짓무르고 염증이 심해서 곧 터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 김어르신은 샤워를 매일 했지만 항문은 늘 손이 닿지 않아 대충 물로 헹구는 수준이었고 대변 후에도 휴지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항문 주위에 세균이 번식해 피부가 높고 진물이 흐르는 상태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드레싱 치료를 받으며 한 달 가까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항문 주위에 살이 붙고 진물로 앉을 수도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해상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김 어르신은 매일 항문 주위를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고 비데를 사용하며 속옷을 하루 2번씩 갈아입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이후 염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활발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항문 하나 안 씻었다고 인생이 무너질 뻔했지라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항문 주위는 자칫 소홀히 했다간 건강뿐 아니라 전원까지 잃게 되는 가장 위태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90세까지 당당하고 무병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 부위를 깨끗이 씻는 습관은
절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피하는 순간 병은 침투합니다. 그리고 항문을 씻는 일.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입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5번째 부위는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그리고 자꾸 눈에 띄지 않는 이 틈새가 실은 곰팡이, 세균 냄새 염증 고통의 종합 세트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발가락 사이에는 축축한 땀 각질 때, 노폐물 신발 속 먼지까지 뒤엉켜 원종일 썩어가는 찌꺼기들이 끈적하게 눌러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샤워할 때 발바닥은 문질러도 발가락 사이는 대충 헹구고 지나칩니다. 네, 그것이 치명적인 방심의 시작입니다. 노년기에는 땀샘 기능이 약해진다 해도 발은 여전히 많은 땀을 배출하는 부위입니다. 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좁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하루 종일 축축한 땀과 열기가 고여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이곳이 깨끗하지 않으면 무점 징윤 감염, 각질 벗겨짐, 발가락 사이, 터짐 짓무름, 피부 괴사까지 무서운 질병이 하나둘씩 몸을 파고듭니다. 무좀은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고령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발에 생긴 징윤 감염은 발톱으로 번지고 발등까지 퍼지며 결국엔 감염성 궤양이나 절단 위기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나 껍질 벗겨짐을 알아채지 못해 염증이 악화되고 고름이 차며 썩어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손가락이나 발 전용 브러쉬로 하나하나 문질러 떼와 땀을 제거하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사이사이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젖은 채 양말을 씻는 습관은 세균 덩어리를 발 속에 봉인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항상 면소재 양말을 착용하고 땀이 많다면 하루에 2번씩 갈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발도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착용하고 23일에 1번씩 햇볕에 말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182세 최기호 어르신은 평생을 깔끔한 노인이라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옷도 단정하고 손톱도 깨끗했으며 하루 2번씩 발을 씻는 습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 사이가 간질간질하더니 피부가 벗겨지고 붉게 달아오르며 진물이 흐르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약국에서 연고를 사 발랐지만 증상은 악화되었고 그리고 결국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갈라지고 걸마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무점 감염이 깊숙이 번졌고 2차 세균 감염까지 캡처 고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에 어르신은 그제서야 자신이 발을 씻었다고 착각했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발 전체를 물로 헹군다고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씻는 것과 닦는 것은 다르며 특히 발가락 사이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손으로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는 교훈을 필요서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초에 어르신은 발가락 사이를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으로 문질러 씻고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타월로 물기를 말린 후 베이비 파우더까지 사용하는 철저한 위생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발 없이 깨끗한 발을 유지하게 되었고 발 1만 잘 씻었더라도 1달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며 후회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는 작지만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작은 틈새 하나가 노년기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매일 이 틈새를 정성껏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곳을 지켜야 몸 전체가 병들지 않습니다. 작은 방심이 병을 부르고 철저한 관리가 장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 그 깊고 어두운 틈새가 바로 당신 건강의 마지막 전선입니다. 90세까지 살아도 병상 위에서 썩어가는 몸뚱이라면 그것은 장수가 아니라 지옥 같은 연명일 뿐입니다. 오늘 건강한 노년은 구석구석 씻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5건만 매일 정성껏 씻어도 염증 감염 고통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전엄은 깨끗하면서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